세대를 거듭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항상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1세대인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부모님 세대를 보며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마치 그들이 성공하면 자신의 삶이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돌아보면 자녀에게 올인했던 그 본능적인 내리사랑이 단순히 투자로 해석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은 투자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었고 그 결과는 때로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부모 자신을 위태롭게도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이 주제를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리사랑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연 그 사랑이 우리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과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리사랑의 본질 본능과 책임의 경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보호하려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이자 인류가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능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대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독립했지만 부모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사랑으로 한 선택이지만 이는 자녀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교훈은 자녀에게 전부를 쏟아붓기 전에 스스로의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례 1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나는 빈손이 되었다. 김씨 72세는 두 자녀를 훌륭히 키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 유학비까지 지원하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은퇴를 준비할 시간과 돈은 부족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김 씨는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고 결국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땐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식 잘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젠 자식들에게조차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잇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위한 3가지 원칙. 재정적 독립이 최우선이다.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역 시절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연금이나 저축을 확보하세요. 자녀를 위한 지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립심을 가르치고 격려하라. 자녀를 돕되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 68세는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지원했지만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해낸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그게 더 뿌듯해요. 감정적 의존을 줄이고 자기 삶을 찾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 친구, 취미와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노후의 행복은 자녀 아닌 나에게서 온다. 이씨 75세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독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이씨 부부는 연금과 농사로 자급자족하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안심하죠.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아이들에게도 가장 큰 위안이 된다고 믿어요. 이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대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계획 없이 자녀에게만 의지한 결과.
최씨 70세는 젊은 시절 자녀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최씨 부부는 대출을 갚느라 은퇴 후에도 고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잘 돼서 다행이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젊었을 때 좀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았을 걸 후회가 돼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줍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은퇴 후 삶의 균형 찾기.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보다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자신의 은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는커녕 비참한 현실만 남았다. 당신이 놓친 충격적인 준비 방법. 은퇴는 누구나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여유로운 삶은커녕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은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돈 없이 은퇴를 맞는 건 재앙이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입니다. 누구나 노후엔 적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폭등하거나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었을 때는 든든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퇴직금이 바닥났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로 돈이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제야 김 씨는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전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과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보험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2.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후 더 힘들어진다. 재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지만 은퇴 후엔 하루하루가 텅 빈 캘린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박 씨는 은퇴 후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늦잠을 자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무료함이 밀려왔죠. 주변 친구들과 연락도 줄어들고 점차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취미를 개발하거나 봉사활동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관리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역시 은퇴 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매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은퇴 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은 이 씨의 이야기를 볼까요? 이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죠.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랐고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는 아내와 별거를 선택하며 은퇴 후 삶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는 방법,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 시간, 그리고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만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은퇴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비참한 현실이 아닌 여유로운 삶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수록 더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